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기다렸던 타이밍이 왔습니다. 자,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전쟁으로 인한 하락은 주가에 이미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자, 미국 금리 인상의 임박, 미국 금리 인상 발표가 곧 임박해 왔습니다. 자, 여러분, 금리 인상 발표 날짜가 확정되면 그때가 최고 바닥치고 오를 때입니다. 왜냐면 지난 30년 동안 그래왔듯이 항상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고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주가는 그때부터 바닥을 치고 상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국내 대통령 선거 임박, 대통령이 바뀌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새 대통령은 업적을 세우기 위해 정부 정책을 발표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맞는 정책 관련 주식이 상승합니다. 자, 바로 이로 인한 주가 상승 3대 신호탄이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만 잘 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지난 10월 하락장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때 반도체가 안 좋다고 난리가 나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모든 국민들이 다 좋아했던 삼성전자는 18%가 올랐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이 산다고 그렇게 강조드렸던 SK하이닉스는 무려 지금까지 48%가 지금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좋아하는 종목만 안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좋아하는 종목이 아니라 SK하이닉스 같은 종목을 이제 찾아서 잡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자, 바로 이런 관점으로 홍주식 원금 회복반을 시작합니다. 원금 회복반의 핵심은 주식에 다 몰려 있어서 투자금, 여유 자금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로 인해서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이동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이 바로 원금 회복반의 특징입니다. 자, 원금 회복이 간절하신 분들을 위해 제2의 SK하이닉스로 준비된 원금 회복반 지금 시작합니다. 신청 방법은 위에 전화번호로 문자에 회원 모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제2의 SK하이닉스를 잡으러 갑시다. 자, 역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쟁이 난다고 계속해도 그냥 그거는 그걸 뿐이고 지수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 전쟁으로 인해서 지수가 떨어지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인데 보시면은 지난 1월 28일 날 최저점을 찍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안 좋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지수가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 미국장이 지난 주말에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했지만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로 출발해가지고 결국 보합권까지 다 끌어올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낮게 출발했다가 양봉으로 올리고 또 낮게 출발했다가 양봉으로 올리고 계속해서 떨어지기만 하면은 매수세가 붙어가지고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런 시장이 될 거라고 지난주 수요일 날 원금 회복반 이제 시작한다. 이제 저점에서 올라갈 종목들이 정말 수두룩 빽빽이다. 그렇게 되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오는 종목들, 수급표에 나오는 종목들 자꾸 언급을 드리면서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역시 외국인 기관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종목들, 그 종목들을 요즘 뭐라고 부르냐 하고 보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하더구만요. 자, 전부 제가 수급표에서 그런 거 몰라요. 리오프닝 관련주 뭐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이는데 그냥 그 이름 갖다 붙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수급표에 나오는 종목들, 이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오는 종목들, 결국 그 종목이더라고요. 오늘도 역시 수급표에 나오는 기관과 외국인이 끌어올리는 종목들, 결국은 이렇게 떨어지면 끌어올리고 하는 그 힘은 누구의 힘입니까? 바로 외국인과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종목들이다, 이겁니다. 이 얘기를 지난주 수요일부터 하면서 원금 회복반에서 이런 종목들 나간다. 이제는 바닥권에서 올라갈 종목들, 정말 바닥에서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하죠.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조금 이제 올라서는 거 보면서 좋은 얘기를 하더구만요. 예, 일주일 전부터 끝났다 하면서 벌써 바닥권에서 이미 종목들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항상 같은 종목만 보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또 이 멋지게 상승할 종목들, 외국인 기관에 수급이 짱짱하게 들어오는 종목들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표를 그렇게 받아가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미 이제 이 금리 인상 수혜주로 계속 말씀드렸던 은행 관련주들은 이제 고점에서 좀 쉬어갈 타이밍이에요. 그러다가 금리 인상 발표가 딱 나오면 그걸로 끝이에요. 여기가 끝이에요 라는 얘기가 제 입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벌써 많이 지난주 일요일 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몇 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역시 리오프닝 관련주. 근데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했던 종목들이 전부 이 외국인 기관의 집중적인 종목들입니다. 자, 눈에 띄는 종목이 딱 제 상단에 올려놨습니다. 하이트진로. 자, 결국은 이제 술집들이 한마디로 밤 10시까지 이제 마시고 이제 좀 있으면 또 제한이 더 풀린다고 한다면 그동안 술 못 먹어서 답답했다.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싶다. 그러면은 하이트진로. 그리고 이제 또 조금 소형주들이 있어요. 무학 이런 종목들. 코스피 대형 종목 쪽에서는 하이트진로. 급등을 막 빠딱빠딱 그러고 막 상한가 치고 막 이런 거 먹고 싶다. 무학. 자, 그다음에 대한항공.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 있죠.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있는데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하고 플러스로 소형주 중에서는 뭐가 있어요? 제주항공, 그 다음에 진에어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따 하나씩 또 집중적으로 차트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강원랜드. 여기서 집중적으로 잡히네. 강원랜드 뭐 합니까? 카지노. 외국인들 이제 또 한국으로 들어오니까 카지노.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이 종목 지금 외국인 기관 수급 끝내줍니다. 이따 이제 한번 또 차트 분석과 수급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슬슬 잡히기 시작하는 종목들 중에 엔터가 있습니다. 엔터도 역시 이제 이 리오프닝 쪽에서는 또 아주 차트가 좋습니다. SM, 그 다음에 하이브. 자, 반가운 이름이죠. SM 하이브. 이제 오랜만에 이름이 이제 거론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서 바닥권에서 돌릴 때를 바닥에서 이제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다 이거예요. 예, 이들 종목들도 한번 집중적으로 제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이트진로입니다. 지금 하이트진로가 수급이 외국인이 31만 주, 기관이 27만 주. 자, 쌍끌이로 들어왔고요. 어제는 기관이 31만 주, 그저께도 기관이 12만 주. 예. 그저께는 또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한 일주일 동안 들어왔고 기관이 또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들어왔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상승 신호탄을 오늘도 쌓아 올렸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그동안 하이트진로가 쭉 이렇게 올랐다 떨어졌다 하다가 바닥을 딱 찍었습니다. 그 바닥이 28,000원이었습니다. 28,000원을 딱 최저점을 찍고 2월 달부터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자, 보세요. 거래량이 지금 1년 내내 고만고만 하면서 없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빵 하고선 터집니다. 항상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질 때가 굉장히 또 한번 집중해야 되고, 바닥권에서 이제 바닥 탈피를 하면서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28,000원 저점을 찍고 얘가 서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그대로 수직으로 쫙 당깁니다. 왜? 거래량이 터지니까. 뭔가 자신이 있거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때 하이트진로 같은 거는 코스피 200의 시가총액이 2조 5천억짜리예요. 그냥 단순하게 상한가나 치고 이렇게 가는 급등주가 아니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는 거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2월 초에 누가 들어오나 했더니 그때부터 외국인이 싹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기관이 들어오는데, 기관에서 외국인이 뭐 한 6만 주, 8만 주 이렇게 뭐 1, 2만 주 들어오면은 그냥 그럴 것이다 하고 했는데, 야, 이때부터 거의 40만 주, 30만 주, 27만 주 이런 식으로 뭉탱이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설 연휴 끝나고 2월 7일, 8일 이때에 설 연휴 끝나고 나가지고 쫙 들어오면서 이 장대 항봉을 만드는데, 봐요. 자, 여러분, 항상 지금 어떤 차트의 모양이 지금은 이 시장의 상황이냐면은, 지금 주식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121선,
60일선, 20일선, 뭐 5일선이나 10일선 같은 단기 평선 이런 식으로 완전 역배열인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역배열인 상태에서 올라가려 그러면은 자꾸 이제 저항을 맞아서 맞고 떨어지고 또 올라가다가 맞고 떨어지다가 하나 뚫고, 자 20일선 뚫었다 그러면 또 올라가다가 맞고 60일선 맞고 떨어지고, 그러다가 또 이 빌빌빌빌 거려가지고 이제 못 올라가는 애도 있고, 그나마 또 시간이 걸려서 120일선 뚫고 맞고 또 가다가 말고 못 가고 막 이러면서 이제 힘겹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보통의 이런 패턴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게 대부분의 힘겨운 주식들의 패턴입니다. 대표적인 애들이 누가 있어요? 예, 뭐 삼성전자, 카카오 이런 애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힘들게 가죠. 예, 그런데 자, 외국인 기관이 쫙 눈치를 보고 있다가 개미 털릴 만큼 털렸고, 이거 지금 리오프닝으로 관련해 가지고는 가는데 딱 보니까 술집이 풀리면은 야, 이거 술 많이 팔리겠는데, 기대감이 있어야지 된다 그랬잖아요. 기대감. 리오프닝 주야말로 순전히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실적이 좋겠어요? 뭐가 좋겠어요? 당연히 안 좋죠. 근데 실적 발표 나쁘게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 주가가 떨어질까요? 아니죠. 실적 발표를 이제 좀 있으면 해요. 그러면 실적 발표는 당연히 나쁘게 나올 게 뻔해요. 그죠? 실적이 나쁘게 나올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게 주가에 악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이미 실적이 나쁠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떨어졌었거든, 그동안. 그렇잖아요. 술이 안 팔리고 술집을 맨날 우리 동네 앞에들 이렇게 보면은 술집들이 맨날 그 술집 사장님 문을 안 열어요. 저 생활맥주라고 있어요. 생활맥주. 우리 집 앞에 보니까 생활맥주집이 보니까 사람도 꽤 들어가고 문만 열면은 그래도 손님이 꽤 있는 집인데 안 열더라고요. 한 일주일에 한 이틀 여나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생활맥주가 이제 잘 팔린다. 생활맥주가 문을 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이트 진로가 잘 팔릴 것이다. 기대감이잖아. 잘 팔릴지 안 팔릴지는 잘 팔릴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지. 근데 그게 확인은 안 됐잖아요. 확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확인이 되면 거기가 끝이야. 또 주가는 그때부터 떨어져.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는 오른다 떨어진다 딱 이분법으로만 얘기를 딱 해드려야지 이제 알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오른다고요. 근데 이미 올랐다고요. 이미. 한데 아직까지는 실적이 좋아지지는 않았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실적이 진짜 좋아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좋아졌다 그러면 이제 떨어지는 거야, 주가는. 왜? 그 사이에 많이 올랐거든. 그러니까 뭘 볼 줄 알아야 돼요?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쫙 끌어올렸어요. 중심선 위로.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한 달 동안 쉽니다. 떨어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계속 윗꼬리 아랫꼬리 달면서 캔들이잖아. 윗꼬리 달고 또 아랫꼬리 달고 또 붙어있어. 계속 다 캔들이 붙어있어. 이렇게 한 달 내내. 근데 이 한 달 내내 붙어있는 동안에 이거 봐봐요. 보니까 2월 7, 8, 9, 10, 11, 12 해가지고 20일까지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거의 매일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로 계속 들어옵니다. 이때. 그렇다는 소리는 뭐예요? 여기서 개미 여기 이제 물려있는 애들 있잖아요. 물려있는 애들 여기 물려있는 애들 많단 말이에요 지금. 예. 이 물려있는 애들 물량을 소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물려있는 애들 물량을 야 너네 그동안 물려있느라고 고생했지? 그리고 물량을 받아요. 근데 그러면 여기 야 이렇게 되면 올라갈 텐데 여기 있는 애들이 왜 팔까 싶잖아요. 팔죠. 왜냐면 안 가니까. 올릴래다가 말고 내릴래다가 말고 계속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올릴래다가 말고 또 떨어지다가 올리고 그러니까 떨어지다가 떨어져.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리가. 저거 아까 여기서 팔 걸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팔 걸 그렇게 마음을 먹게끔 만들어요. 떨어뜨려 가지고. 그리고선 슉 올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팔아야겠구나. 또 떨어질까 봐. 팔았더니 이제 또 슝 떨어져. 잘 팔았네. 아까 못 판 애는 지금이라도 팔 걸. 그러니까 또 샥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좀 지금 팔아요. 그래서 이렇게 윗꼬리 아랫꼬리 다는 이 짓을 한 달 내내 한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이 물량이 이제 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싹 파는 걸 갖다가 그 물량을 다 잡아놓고선 그 다음에 이제 다 잡았어. 다 잡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잡았으니까 오늘 올렸죠. 이거예요. 이제 다 잡았어요. 그리고 다 잡았으니까 이제 외국인 기관이 대박 오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빵 하고선 37,000원까지 딱 찍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종목은 앞으로 눌리면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이트 진로는 또 한번 내려왔을 때가 타이밍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홍주식 원금 회복반에서 이런 거죠. 수급이 쫙 들어와가지고 바닥권에서 올라와가지고선 딱 눌림이 오는 종목들. 근데 어느 타이밍에 사야 될지 이런 것 등을 이제 홍주식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원금 회복반에서 타이밍 이런 부분을 딱 잡아드린다 이겁니다. 자, 하이트 진로.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평선과 이격이 이제 붕 떴어요. 이제 항상 이평선과 이격이 이렇게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격이 줄어들 때까지 기다려요. 이격이 줄어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봐요. 쭉 당겨서 이격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이만큼 벌어졌어요. 이격이 이렇게, 그죠? 이격이 벌어지면 가만히 있어. 주가는 계속 요 34,000원에서 35,000원 사이에 가만히 있어. 그러면 저 밑에 있던 이평선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격을,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지들이 올라와가지고 이격을 줄여주는, 나는이 누구야? 나는 주가는 나는이고, 지들은 누가? 지들은 이평선이 올라와가지고 이격을 줄여. 그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평선이 가만히 있는데, 요 이평선 지금 여기 있죠. 35,000원, 뭐 34,000원 요런 데 있죠. 그런데 가격이 이제 내려와. 가격이 내려와서 이평선과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의 이평선과 주가의 이격을 줄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격이 어떻게 된다고? 줄어들었을 때 사라고요.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딱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소형주 중에서요, 무학이라고 있어요. 무학 소주. 그러잖아요. 무학 소주. 자, 무학 소주요. 봐봐요. 작년 9월 달에 요 거래량이 살짝 나오면서 샹 하고 올라갔었어요. 그랬다가 또 쭉 빠져요. 근데 봐요. 그때 최저점에서 출발했을 때 가격이 7,000원이에요. 근데 떨어져도 막 급락이 나와도 7,000원을 안 깨. 세력이 관리를 한다는 얘기지, 바닥권을. 그리고 이번에 또 한번 7,500원 찍고선 싹 돌려서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중심선인데, 중심선 부분까지 올라온 다음에 얘가 지금 이제 어디가 핵심이냐면 13,000원에서 14,000원 요 사이에 지금 윗꼬리가 계속 많아요. 그러면 얘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심선 넘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간다고 볼 수 있냐면은 13,000원에서 14,000원까지는 간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계속 윗꼬리를 달지 말고 장대 양봉으로 13,000원과 14,000원 사이를 이렇게 딱 쓰잖아요. 이렇게 쓰면은 15,000원, 16,000원으로 더 간다는 얘기예요. 봐봐요. 자, 여기에 보면은 장대 양봉이 이렇게 서 있죠, 얘가. 그리고 또 그다음 이런 캔들을 보면은 윗꼬리가 이렇게 달려 있죠. 요 윗꼬리가 달린 물량들이 다 개미가 지금 죽어나간 자리예요. 그리고선 장대 양봉으로 딱 쓴 자리는 앞으로 내가 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기준봉입니다. 그럼 기준봉이 섰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공략을 해요. 그리고 윗꼬리가 자꾸 달리면 어떻게 해요? 매도를 하는 겁니다. 매도를. 그러니까 기준봉이 딱 쓰면은 눌렸을 때, 기준봉 다음에 이렇게 음봉으로 딱 눌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눌림이 왔을 때가 요런 자리가 매수의 자리고요. 예, 그죠? 그 다음에 자꾸 치고 윗꼬리 쭉 달고 떨어져서 이렇게 캔들고, 또 치고 윗꼬리 쭉 달고 나서 이렇게 떨어져. 그러면 요런 캔들이 자꾸 생기면 어떻게 해요? 요건 매도라고, 매도. 아셨죠? 기준이 요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 더 올라가겠다는 소리입니다. 왜냐? 요 윗꼬리는 매도긴 매도인데 누구 매도야? 누가 매도하는 거야? 누가? 세력이 매도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개미가 매도하는 거예요? 개미가 매도하는 거예요. 요거는 세력이 물론 매도를 하지, 위에서 해서 개미가 매도하게끔 만든 거예요. 왜냐? 진짜로 윗꼬리가 달고 이렇게 된 다음에 봐요. 이렇게 윗꼬리가 자꾸 단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건 세력이 판 거지. 그죠? 근데 지금은 윗꼬리 달고 떨어져요? 아니면 자꾸 조금씩 더 올라가요? 조금씩 더 올라가죠. 이때랑은 다르죠. 요때 모양하고 요 지금의 모양하고. 그러면 요런 모양은 뭐예요? 개미를 팔게끔 유도를 해가지고 세력이 그 물량 잡아가지고 더 올리겠다는 소리예요. 즉 같은 윗꼬리라도 매도긴 매도인데 누가 매도하게끔 하느냐? 개미가 매도하게끔 하는 세력의 캔들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 근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가 지금 짱짱하게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종목이야. 근데
술집 풀리면은 무학이 이제 또 무학 소주 이런 것도 잘 팔릴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중심선 넘었는데 앞에 지금 딱 물량이 있어. 여기에 물려 있는 애들, 요 윗골에 물려 있는 애들 여기쯤 왔을 때 이제 슬슬 어떻게 해야 돼? 털어줘야지. 털어주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한 방 친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캔들의 해석을 거래량과 함께 딱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봐봐요. SM 보니까 야 역시 바닥에서 이제 쓱 올라오면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보니까 참 역시 수급이 보면은 이 연기금에서 귀신같이 냄새 맡고선 집중적으로 들어옵니다. 얍삽한 연기금이라고 했죠. 요 보험사, 투신사 잘 못 모르는 이런 애들, 보험사, 투신사 이런 못 모르는 애들도 막 들어오고 있고요. 금융투자, 증권사 애들, 증권사 애들은 진짜 몰라요. 진짜 모르는 애들인데도 이제 들어와요. 자,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이제 쫙 대박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 리오프닝 되면은 또 난리 날 거니까. 그래서 SM에서 이제 쓱 들어오는데 슬슬 이제 SM의 간판 스타들 있죠. 간판 스타들. 제가 이 연예인들 잘 몰라가지고 모르겠는데 이 또 뭐더라? 간판 스타들. 얘네들 이제 출전한다고 해요.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가요? 예, 아무튼 저는 뭐 차트 보면 딱 아니까. 자, 봐봐요. 자, 주가가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바닥권에서 나오는 패턴이 있어요. 이 여러 가지 패턴 중에 가장 강력한 신호를 나타내는 게 뭐냐면은 바로 쌍바닥보다 더 강력한 게 있어. 쌍바닥보다. 쓰리바닥이야. 근데 이 쓰리바닥 중에서도 최고의 패턴은 뭐냐면은 역 헤드 앤 숄더야. 역 헤드 앤 숄더. 봐요. 떨어지다가 올라. 더 떨어져. 올라. 좀 덜 떨어져. 올라. 자, 요렇게. 요게 뭐냐면 머리, 어깨. 그래서 이게 머리하고 어깨가 이렇게 거꾸로 돼 있잖아요. 뒤집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된 거는 뭐야? 헤드 앤 숄더. 산 모양. 매산자 모양이죠. 산 모양이 나오면 어떻게 해? 등산을 했으니까 이제 떨어진다 그 뜻이라 그랬고, 그죠? 올라가는 애는 뭐예요? 이렇게 머리, 헤드, 앤 숄더인데 역이다 역 거꾸로 했다. 그래서 역 헤드 앤 숄더. 지금 SM이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강력한 상승 신호탄이 나온다. 자, 이거 우리 공부하고 배웠어요. 제가 삼성전자 할 때 봐요. 삼성전자 이게 헤드 앤 숄더가 나와서 이제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 것이다 하고 정확하게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봐봐요.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이거 이제 떨어진다. 어디까지 떨어진다? 72,000원까지 떨어진다. 왜? 이 패턴에 대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냥 이 헤드 앤 숄더가 나오면 떨어진다 그랬어. 그러니까 떨어지는데 어디까지 떨어지고 또 언제 반등 나오고 이런 거를 갖다가 알아야지. 그냥 이 패턴이 나오면 떨어진다 그랬어 라고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건 공부를 반쪽짜리 공부라고. 공부를 하려 그러면 확실하게 알고 공부를 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거 어디까지 떨어진다 그랬어요? 72,000원까지. 근데 정확하게 72,000원 찍고 어디까지 오른다 그랬어요? 중심선까지 오른다 그랬어요. 정확하죠. 딱 100%예요. 맞아요. 자, 그럼 SM을 제가 이런 식으로 딱 말씀을 드릴게요. 잘 봐요. SM.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은 저게 뭔디? 이제 이런다고요. 근데 자꾸 보다 보면 이게 눈에 들어와요. 꼭 숨은 그림 찾기처럼 딱 걸렸네. 나한테 딱 걸렸네. 딱 역해된 숄더. 역해된 숄더? 어쩐지 이 역해된 숄더는 누가 만든 거야? 딱 보니까 외국인 기관의 합작품이네. 허허. 외국인 기관이 이 차트 패턴을 만들었구나. 그렇다면은 앞으로 SM은 올라가겠구나. 여기까지 85,000원. 딱 찍어드렸습니다. 자, SM 85,000원까지 가나 안 가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브 상승 신호탄 오늘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얘가 지난번에 이제 상장을 했어요. 상장했을 때 이제 시가가 26만 7천원 이 정도 되네요. 네. 자, 요때 보이지는 않죠 지금 여러분. 여기 작아서. 자, 요쯤에 상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떨어졌어. 쭉 떨어지고 이제 바닥을 잡고서 이제 쓱 올라가지고 많이 올라갔어. 작년 가을에. 그러다가 이제 쭉 떨어져요. 막 떨어지다가 잘 봐요. 이 중요한 자리는 바로 시가예요. 시가. 신규주는 시가가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 중요도 그냥 그러니까 매우 중요. 자, 시가를 줄을 딱 껐어요. 그래서 보면은 시가를 돌파를 한 이후에요. 그죠? 여기서 시가 돌파를 빵 했죠. 조정이 떨어지더라도요. 떨어지더라도 시가에서는 이렇게 반등을 줘요. 이렇게. 반등이 아니고 아예 시가 찍고선 시세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시가를 깨고 이제 떨어졌던 애가 시가를 다시 재돌파를 빵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 또 올라간다는
신호탄이다 이거예요. 아무 자리에서나 양봉이 나온다 그래가지고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자리에서 양봉이야 올라가겠네. 자 여기 끝이라고요. 올라가겠네 했던 양봉이 여기에요. 예. 그다음부터 이렇게 쫙 떨어지잖아. 그럼 올라가는 양봉이다 안 양봉이다 뭐 어떻게? 예. 이때는 중심선에서 반등 나오면 먹고 파는 자리지. 파는 자리. 파는 양봉. 하지만 중심선 기법으로 딱딱 수익이 났진. 그죠? 예. 그때 내 기억이 나요. 그 수익 났던 기억이. 자, 그런데 이제 시가를 바닥권에서 돌려서 딱 올라서는 거래량도 뿅 튀어나오는 양봉이 딱 섰다. 상승 신호탄이 나왔다. 자, 봐봐요. 시가를 요 빨간 줄을 이제 거놨어요. 빨간 줄을. 자, 바닥에서 시가를 깨고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가 내가 봐봐요. 참 희한한 게 바닥에서 시가 깨고 떨어져서 뭐가 나와요? 깨는 지지다 이거야. 한마디로 깨는 지지. 자, 이렇게 쌍바닥을 딱 그리고 있죠. 기가 막히죠. 정확하게 쌍바닥을 그리고선 보면은 이렇게 또 시가를 정확하게 요런 자리 보면 시가 딱 맞고선 반등 나와요. 그러다가 시가 깰 때 아주 그냥 거래량 터뜨리면서 오지게 깹니다. 아주 야물차게 깨버려요. 깨고 나가지고 다시 반등 나올 때도 보면 정확하게 봐봐요. 요 빨간 줄에 딱 정확하게 걸려요. 이렇게 딱 맞고 또 떨어져. 거기 딱 맞고 또 떨어져. 시가를 의식을 무지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던 애가 드디어 시가를 오늘 빵 돌파를 해줬어요. 자, 근데 하이브의 이때의 수급을 딱 본다. 얘는 누가 관리하는 종목이에요? 기관이 관리하는 종목이네.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바닥권에서 쌍바닥 만들면서 시가를 돌파했다. 바닥권에서 쌍바닥 만들면서 돌파.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이브는 어떻게 해요? 힘겹게 올라가겠죠. 이제 21선. 드디어 시가 돌파 21선 위에 안착. 그렇게 해서 또 한번 하이브도 역시 요 위에 61선 또 이제 쫙 있어요. 그걸 향을 거기까지 또 올라갔다가 또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조정받고 이제 쫙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이브도 조정받고선 올라간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엔터주들 또 오프닝 관련주들 지난 제가 일요일 날 또 인터파크, 호텔신라, 강원랜드, 대한항공 이렇게 종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에 이어가지고 지금 또 이제 이 엔터주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이트진로 무학 같은 이제 이 맥주 소주. 자, 그 다음에 대한항공도야 보면은 중심선까지 이제 이 계속해서 이제 중심선을 못 넘고 있어요. 못 넘고 있는데 이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어. 봐봐요. 이때는 중심선까지 왔다가 떨어져. 근데 지금은 왔다가 안 떨어져. 안 떨어지는 게 문제예요. 그렇다면 안 떨어지는데 안 떨어지는 자리에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가 보니까 들어와. 야, 들어오네. 기관이 오늘도 들어왔고 외국인이 최근에 요 2월 달 들어서 요 중심선 넘기 위해서 외국인이 계속 포진을 하고 있어요. 요게 이제 딱 뚫어서 이렇게 올라가 준다면 31,000원 즉 이 3만 원에 이제 이 라운드 피겨를 못 넘고 있기 때문에 요 3만 원대를 완전히 올라서서 31,000원 위로 양봉이 딱 서주게 되면은 얘는 이제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대한항공처럼 대형 종목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중소 비행기, 중소 항공업체들, 제주항공. 자, 제주항공 보면 중심선 이게 다 돌파했어요. 이렇게 바닥에서 한 방에 빠방 21선, 61선, 121선까지 한 방에 쫙 뚫어놓고선 이제 쉬어. 그렇죠? 이런 패턴 아까 말씀드렸죠. 쭉 당겨놓고선 위에서 이제 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끌어올려요. 근데 이때 보니까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집중적으로 들어와. 그러면 이런 종목은 한 방 또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한항공 또 제주항공까지 항공주들도 역시 리오프닝 관련주로 아주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도 역시 이제 이 오늘 72,000원대까지 아침에 빠졌을 때 뭐 큰일 났어요, 뭐 빠져요 어쩌고 그러던데 아침부터 계속 끌어올렸어요. 그죠? 계속 끌어올려가지고 올라온다니까요. 그랬잖아요. 결국 지수가 삼성전자가 빠지면 지수도 빠지고 삼성전자 오르면 지수도 오르고 지수 3,000 갈라 그러면 삼성전자 8만 원 가야 된다고. 지난번에 지수 3,000 갔을 때 8만 원, 삼성전자가 8만 원 갔을 때 지수 3,000 갔어요. 그때도 제가 이 삼성전자가 7만 원대 있을 때도 지수가 자꾸 2,800, 900 그리고 있을 때 자, 이거 삼성전자가 8만 원 가야 지수가 3,000 간다. 왜냐? 삼성전자하고 지수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결국 또 지수가 3,000 갈라 그러면 삼성전자가 8만 원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이 지금 오늘 다른 거는 또 대충 팔고 막 그래도 삼성전자는 또 팔다가 안 팔았어요. 도로 샀어요. 그래서 지금 끌어올렸다.
떨어졌다가 끌어올려가지고 다시 이 74,000원 200원까지 딱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이제 중심선까지 올라오면은 맞고 떨어지고 또 중심선 맞고 떨어지고 그러죠. 제가 이 중심선 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이걸 이제 넘어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는 중심선을 넘어가야 다시 한번 또 넘어가니까 어때요? 쭉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시 한번 좀 올라줘야 되니까 지금은 중심선 위로 좀 빨리 오르기를. 수급은 그런 데는 나쁘지 않게 들어오고 있어요. 자, 왜냐면 정한 매도세가 별로 없어요. 왕창 판다든지 이런 게 외국인이 없기 때문에 자, 삼성전자 나쁘지는 않지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자, 왜냐? 중심선을 아직은 못 넘고 있기 때문에 자, 중심선 넘어가는 것을 한번 기대하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뭐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반등을 주고 있는데 13만 5천 원. 자, 여기는 아직 못 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반등 뭐 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쉬어야죠. 좀 쉬었다 가는데 아직까지도 수급은 기관에서 오늘 조금 팔았어요. 하지만 외국인은 매수세가 더 많고요.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는 그냥 지금 이 자리는 사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보유자의 영역이고 사는 자리는 여기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자,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 자, 다음 현대차요. 자, 현대차도 지금 낮게 출발해가지고 끌어올려가지고 자꾸 이제 18만 원은 지지를 하고 있는데 자, 최근에 수급 상황이 바닥권에서 조금 들어오는 게 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5일선 위에 계속해서 안착을 시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의 기관가의 수급이 그런대로 이렇게 쥐장창 팔던 거에서 빨간색이 더 많아지기 시작을 했다. 조금씩 산다. 자, 18만 원 지지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20만 원 빨리 넘어가야 돼요. 현대차는 20만 원을 넘어가야 일단 그런대로 안정권으로 접어듭니다. 자, 아직도 이제 멀고도 멀었죠. 20만 원까지 올라오면 좋다는 얘기를 왜 지금 또 강조를 하게 됐냐면 20만 원에 중심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심선을 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5일선에서 이제 더 이상 하락은 없어요. 막 17만 원까지 떨어지고 이런 건 없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단기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다. 단기 저점을 찍은 모양입니다. 다음 기아. 자, 기아도 지금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랑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옛날에는 딱 올라서 떨어졌다가 엠벨 찍고서 이제 반등이 쭉 나온 다음에 위에서 놀았어요. 위에서 놀다가 한 방 더 치고 88,000원이 이제 한계였죠. 88,000원 맞고 이제 떨어져. 그러면 또 떨어지면 또 쭉 올려. 그 위에서 또 놀아. 그러니까 또 다시 88,000원 또 딱 찍어. 또 근처까지 올라. 근데 이번에 떨어졌을 때는 반등이 나오긴 나왔는데 그럼 놀라가면 82,000원 여기서 놀아야 된다고요. 그죠? 맞죠? 옛날에는 그랬잖아. 오르면 떨어졌다가 오르면 이렇게 상단 부분 떨어졌다 오르면 상단 부분에서 놀고 떨어졌다 오르면 이렇게 상단 부분 머리 부분 떨어졌다 올라간 머리 부분에서 놀았는데 지금은 떨어졌다가 올라오면 여기 머리 부분에서 여기서 상단 부분에서 놀아야 되는데 여기서 안 놀고 요 밑에서 놀잖아. 요게 좀 약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놀아야 되는데 82,000원대에서 놀면 중심선 위에서 놀아요. 이거 봐요. 이때만 해도 계속 중심선에서 놀고 중심선에서 놀았는데 82,000원에서 놀아야 중심선에서 노는데 오르는 거는 84,0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노는 거는 78,000원에서 놀고 있으니까 좀 약하다는 겁니다. 빨리 82,000원 위에서는 놀아줘야 또 한번 이렇게 88,000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아는 조금 관망 상태에서 82,000원 위에서 놀면은 한번 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요. 아니면 아예 다시 한번 팍 떨어지든지. 이 떨어질 때 지금 봐봐요. 떨어질 때 파바박 떨어지죠. 쭉 떨어지죠. 이렇게 쭉쭉 떨어질 때는 반등이 쭉쭉 나와요. 근데 지금은 쭉 떨어져요. 아니면은 뭐 이게 뭐 떨어지는 거요, 오르는 거요, 뭐 잘 모르겠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비실비실 되다 갑자기 쭉 떨어지면 그러면 또 돼요. 그럼 반등 나와. 쭉 떨어지면은 이제 최소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연속으로 쫙 떨어지면 쫙 반등 나오는데 그렇게 지금 떨어질 리는 없어요. 왜냐면 지수가 그렇게 떨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기아한테서 바라는 거는 뭐예요?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놀아서 82,000원 위에서 차라리 노는 거를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요. LG에너지 솔루션 지금 보면은 44만 원 저점 딱 찍었는데 여기를 일단 안 깨고 있어요. 40만 원대 초반으로 칵 떨어지면은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반등을 또 한번 먹을 수 있는데
40만 원 이하로 빠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뭐 5일선 위로 올라타는 것도 아니고 44만 원만 지지를 하고 있고 그냥 관망. 기관에서는 매수세가 이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은 반대로 계속 팔고 있고 지난번에 제가 딱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급의 특징을 말씀드렸어요. 외국인이 들어오면 간다고. 한마디로 딱 정의. 외국인이 들어와야 된다. 자, 카카오도 계속해서 21선 지켜주면서 21선 지지해주면서 자,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이제 바닥권에서는 슬슬 들어와 주면서 잘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61선이 또 내려오기를 이제 무지하게 기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도 빠지지 않으니까 다행인 거고, 자, 이후에 카카오 계속해서 지지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이버요. 네이버도 이제 떨어졌다가 이제 결국 갭을 채웠네요. 그죠? 예, 언제 채우나 했는데 요 갭을 이제 딱 오늘 채웠습니다. 자, 갭 채웠으니까 네이버도 다시 한번 요 33만 원으로 반등이 한번 나와주기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LG전자요. LG전자도 떨어져가지고 오늘 많이 떨어지네 그랬는데 12만 원 딱 찍고선 딱 5일선 위에 바로 반등시키죠. 바로 이런 겁니다. 지수 관련주들이요. 떨어지더라도 전저점 지키면서 양봉 다 끌어올려요. 바닥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LG전자 다시 한번 5일선 위에 안착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봐요. 이렇게 뚝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날은 보면은 외국인 기관에서 싹 들어옵니다. 바닥이라고 떨어지면은 외국인 기관 들어오고 떨어지면 외국인 기관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외국인 기관이 보면은 샀다 팔았다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12만 원에서 계속 자기네 물량을 조절해 가면서 모아가고 있다. 자, 그래서 LG전자 다시 한번 또 12만 원 지지하면서 또 더디게 지지하는 것 같다가 한번 쓱 오르면은 쭉쭉쭉쭉쭉 이렇게 올라요. 예, 그런 스타일의 이 종목이에요. LG전자. 자, 그렇게 해서 LG전자 12만 원 지지에 성공하면서 5일선 안착을 외국인 기관의 수급으로 했습니다. 자,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에 여러분들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